안녕하세요. 오정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 46쪽부터 50쪽 공부를 해볼 거고요. 교과서 먼저 보신 친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펼쳐집니다. 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46쪽, 47쪽, 48쪽, 49쪽, 그리고 50쪽. 헷갈리시면 안 돼요. 쪽수 잘 확인하시고. 어머나? 방금 뭘 봤지? 50쪽에 재미있는 말판놀이가 있네요. 이 말판놀이는 학교에서 짝꿍과 함께 하면 좋으련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는 46쪽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치는요. 맞아요. 우선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나라의 장관들이 하는 그 모든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정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한 정치 방식은, 문제 해결 방식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회의, 즉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싸우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방식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막 싸우는 대화가 아니라 맞아요. 배려, 즉 양보.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것은 조금 포기할 수 있는 배려. 그리고 나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자, 만약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으련만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그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수결에서 채택받지 못한 그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이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 다니는 친구는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는 소영이의 학교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소영이 학교의 문제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문제도 살펴봐야죠.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는 것까지가 이번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공부할 준비가 되셨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46쪽부터 살펴볼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저 녀석 때문에 귀중한 골을 놓쳤네. 야, 너 때문에 공을 놓쳤잖아. 쬐끄만 녀석들이 어디서 축구를 해? 형, 우린 축구하면 안 되는 거야? 4학년은 교실에서 놀면 되지. 왜 점심시간에 형들이 노는 운동장에서 놀아? 꺼져! 그렇지. 어딜 감히 4학년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 형, 우리도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안 돼? 운동장에서 안 나가면 공 뺏을 거야. 준서를 비롯한 4학년 일반 친구들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선생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4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학교에 건의합니다. 맞아, 그래. 준서야, 맞는 말 했어.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교 어린이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저는 지금처럼 6학년이 계속 운동장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6학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상급생이며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6학년 형들만 사용해야 하나요? 점심시간마다 좁은 운동장에서 형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축구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럼 4학년 학생들은 아침 시간에 축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침 시간은 학교 오기에 바빠 축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학년별로 운동장 사용 시간을 정해주는 게 어떨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동영상 잘 시청하셨죠? 46쪽에 나온 문제 상황을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문제 맞죠?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 같이 사용을 할 것인지 이건 학교마다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봤을 법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전교회장인 소영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해결을 하는지 우리 47쪽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전교회장인 소영이는 학생 자치회의, 그렇죠. 항상 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회의에서 대화를 하겠네요. 회의에 참석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른 학년의 대표들과 의논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건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자, 3학년 대표도 있고요. 4학년 대표도 있고요. 5학년 대표, 6학년 대표가 있네요. 자, 5학년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눠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의견 좋습니다. 의견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지금 4학년 친구가 보면 그렇게 되면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6학년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뭐 월, 화, 수, 목, 금, 월 이렇게 된다면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의견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3학년 친구가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달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월은 1학년, 4월은 2학년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의견의 단점, 즉 반론을 5학년 친구가 제시합니다.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6학년 5반 그 오빠 의견에 운동장을 하루씩 돌아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한 달씩이면 너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4학년 대표는 하지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는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3학년의 여자아이의 의견에 동의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 소영이겠죠. 소영이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양보와 타협을 절충안을 찾다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뒤에 그럼에도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다수결을 통해서 정하는 게 좋겠죠. 자, 다수결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화 속에서 서로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그 절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는 여기 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방법으로 이렇게 투표를 진행했고요. 투표 결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니까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지킬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했대요. 이거는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학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고 그리고 이 정교 어린이 회의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까지 한 결과이지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난 결론을 잘 실천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것도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해보면 지금 가정에서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교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해결 방안, 그 까닭을 적고,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매번 엄마께서 하시는데 그거는 엄마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당번을 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 까닭을 적고, 내 의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머니 또는 뭐 내 동생, 할머니, 그리고 각각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있을 거고, 그것은 항상 장단점이 따라옵니다.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안에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가지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래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첫 번째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첫 시간이니까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첫 번째 소단원